네,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할 경우에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 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 승인했다. 미국의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인배 연구원장님,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옵션을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옵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군사 옵션이라는 게?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CNN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CNN 기자 같은 보니까 기자가 바바라 스타라는 여기자가 썼는데 이 사람이 네. 국방부 출입 기자예요. 그래서 국방 상황실에도 드나들고 해서 그 기자고 또 스택이라고 그 청와대 백악관 출입 기자까지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것 같아서 봐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주목되는 건 사전 승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전 승인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다가 26일 날 공개를 해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승인을 하고 저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작정을 하고 사긴 승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사전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원래 사전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사전 승인까지 해놓은 상태니까는 하지 말아라고 강력한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도발을 못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군사 옵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예. 이게 군사 옵션이라고 하면 미국도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네. 대응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제 보니까 거기에다 관료가 그런 말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거기에 무력 시위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군사 훈련이나 스텔스 폭격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력을 어느 정도 무력이 미국에게 있는지 한미연합 자산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무력 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군사 옵션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땅에다가 뭔가 그 군사력을 투사해서 공격을 하거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군사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군사 폭격기를 판문점 미남에서 운영을 하거나 하는 등등의 모습을 가지고 여차하면 북한에게 대해서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엊그제 심야에 동두천 미군 기지인 캠프 KC에서 이 공습 경보 사이렌이 실수로 잘못 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트위터에서 보이는 영상인데요. 예, 지금 네.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취침 시간에 사이렌이 울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 공습 경보를 들으면 군인들은 뭐 저도 군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전투 장비 이렇게 무장을 하고 막사에서 막 나오거든요. 출동 준비를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웅평 소령이라고 이제 네. 비행기로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구 게임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습 경보 울렸던 그 상황이 지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공습 경보라는 게 얼마나 긴장감을 높이는가는 뭐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계속 알려드렸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그다음에 정찰자산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캠프 KC, 즉 동두천에 있는 KC에서 밤에 26일 밤에 이제 저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이것도 북한하고 뭐 사실 몇 킬로 안 떨어진 기지죠. 그렇죠. 저게 사실 인계철선이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있은 것이고 바로 저기에서 이제 1차적인 방어선이 형성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기서 이제 저거 울렸다면 아마 현재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주둔군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평택으로 옮겨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인간 실수다, 휴먼 에러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제 네. 밤에 뭔가 취침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데 네. 잠 못 울려서 공습 경보 사이렌을 네. 울렸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갑자기 긴장했던 측면인데 아무래도 주변인들도 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뭔가 도발을 했겠구나라는 깜짝 걸 느끼지 놀라게 않겠습니까? 됐죠. 이게 네. 사실은요. 모든 어떤 도발과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걸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소한 출발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더군다나 이 지역에 즉 한국의 한반도의 모든 지금 미국의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올리다 보니까 네.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졌죠. 사실 미군 기지의 실수도 있었지만요. 어제 자정엔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시 22분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속보를 내보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습용 문구를 잘못 보냈다. 연습용 문구였는데 잘못 내보냈다면서 오보를 인정했어요. 네. 예. 사실 NHK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1월 달에도 갑자기 이 경고 메시지를 날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 같은 데서는 이제 저런 경고 메시지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제 속보를 띄우게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아마 실무자가 엔터키를 잘못 친 것 같아요. 준비를 해뒀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다른 뭐 민영방송이 아니라 NHK라는 공영방송. 우리 같으면 KBS가 아니겠습니까? KBS가 재난 중심 방송이고 뭐 NHK도 마찬가지죠. 자, 저런 방송에서 이제 저런 오보를 띄웠기 때문에 신빙성이 갑자기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일본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보도를 하게 그렇죠. 됐죠. 실제 경보가 발령이 된 적도 많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동두천과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갑자기 지금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오보로 밝혀지긴 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양치기 소년같이 아 이것도 오보 아닐까라고 하는데 또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NHK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뭐 등등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해프닝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 예고 때문이 아니겠냐. 사실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이제 출근할 일이 기자들이 생길까봐 항상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주말이죠. 주말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전원회의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선물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회의를 보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전원회의를 하게 했는데요. 그때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연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지난해죠. 지난해 4월에 또 전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네. 그때는 핵 병진 노선에서 노선을 바꿔서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 발전 노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인 변경이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선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전원회의가 미리 또 공개도 한 사항이 일정을 그렇게 따르면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전원회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 뭐 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네, 네. 이 신년사가 또 공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2018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네. 여러 가지 논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렇게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 하려고 크게 이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새로운 방식의 어떤 협상 구도를 가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첫 번째가 들고요. 새로운 방식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육자회담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보면 내년에는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협상 구도에서는 북한은 계속 핵 포기를 계속 압박받는 구도에서는 도망가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응원군이 필요한 구도다. 그러면은 육자회담 쪽으로 가서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전원회의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길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자극하고 좀 압박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불편할 만한 어떤 언사 또한 행동 조치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새해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북한의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일단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우선 보면은 그 내부 결속을 위해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경제가 안 풀리고 있어서 지난해 이제 하노이 회담 때부터 북한 주민들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부적인 이제 불만이 많고 군부 내에서 계속 지금 노동의 건설에 지금 계속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어서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강경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뿐만 아니라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판을 흔들기 위해서 강경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처음에 보면은 일단 북한의 도발이 가능한 변수인데 김정은 위원장 고민은 그거죠.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과연 거기에서 세게 완전 예기치 못할 정도의 강력한 압박이 나오거나 군사적 행동, 뭐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땅을 때리지는 않을지라도 보다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 조치 훈련이나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에너지가 겨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비행기가 뜨고 하게 되면은 대형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항공유도 지금 제대로 좀 잘 없는 북한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 있는 에너지와 자원들이 소진되게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5030이라고 한미연합 계획에 네. 보면 소진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연합훈련들을 계속 끊임없이 함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자원들을 소진시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북한 붕괴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런 식의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년 북한 달력이 나왔는데 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청와대에서 만든 내년 달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사라진 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사진에는 보면 이제 이 사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국내적으로는 뭐 일자리 적폐청산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게 이제 성과를 봤다라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선전했지만 네. 사실 내년에는 성과를 가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 저렇게 그냥 대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결국 상대적 압박이 심하면 계속 평화정책을 쓰다가 또 압박이 어떤 느슨해지면 또 강공책을 씁니다. 강원 전략을 쓰면서 결국 내부적으로는 계속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발전한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미국은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뀝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 같은 네. 경우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본인의 물리적 생명력과 똑같이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아마 청와대도 내년에 어떤 남북 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뭔가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성과를 좀 선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선전으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만났던 것을 본인들이 싫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솔직히 내년 11월에 있을 대선 생각뿐일 텐데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성탄 연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find out what the surprise is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Let's see what happens. Maybe it's a nice present. Maybe it's a present where he sends me a beautiful vase as opposed to a missile test. Right? 네, 이인배 원장님. 사실 이게 뭐 미국에서 성탄절날 이게 꽃병을 보내는 무슨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은유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냥 그 문화진들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선 보게 되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가 강한 거죠. 일단은 그 축제날 미국으로서는 성탄절이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런 날에 어쨌든 그 분위기 흐트리지 말라라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승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될 경우 굉장히 북한도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어쨌든 행동의 자유는 폭은
폭은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선거 구도에 대해 조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그 지금 성과라고 보여지는 핵미사일 지금 그 모라토리움 자체가 큰 성과라고 성공이 홍보했는데 그것이 깨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거니까 그것을 뒤고 흔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선거라는 그렇게 간단치 않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도 같이 캠프에서 해보고 해봤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프레임을 활용해 프레임을 다시 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강공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렇게 평화적이면 평화적인 가지고 순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굉장히 미국민들에게 심경을 건드리는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는 그걸 국면을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에 내가 썬소리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친구라고 그러고 내가 잘해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신한다. 더 이상 우리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네. 라고 선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거 국면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선거 국면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전략들을 조금 오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배 원장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